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은 우리의 일상을 부드럽게 파헤치며 보이지 않는 습관의 힘이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야기하는 책이야. 책은 리사 앨런이라는 여성의 놀라운 변화로 시작해. 그녀는 하루 몇 갑의 담배를 피우고 빛에 허덕이며 건강도 엉망이었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여행을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 담배를 끊고 조깅을 시작하고 결국 마라톤까지 뛰게 됐지.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 두이그는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며 습관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커니즘이 개인, 조직,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자. 이 책은 단순히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과학과 이야기를 엮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탐구해. 습관의 구조와 변화의 여정. 습관의 힘은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바뀌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내. 두이그는 습관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눠 설명해. 신호크유, 루틴, 보상 리워드. 이 세 가지는 습관 루프라는 구조를 이루며 우리의 행동을 자동화하지. 리사 앨런의 사례를 보자. 그녀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신호, 담배를 피웠고 루틴, 그러면 잠시나마 긴장이 풀리는 보상 느낌을 받았어. 하지만 그녀는 이 루프를 깨기 위해 담배 대신 조깅을 선택했지. 같은 신호 스트레스와 보상 긴장 완화를 유지하면서 루틴을 바꾼 거야. 이 작은 변화가 그녀의 식습관, 직업, 재정 상태, 심지어 자기인식까지 바꿨지. 리사의 이야기는 습관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줘. 책은 개인의 사례를 넘어 조직과 사회의 습관도 다뤄. 스타벅스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감정 조절 습관을 훈련시켰지. 예를 들어 화가 나는 고객을 마주했을 때 신호, 직원들은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대응하는 루틴 행동을 배웠어. 이렇게 하면 고객의 만족 보상이 따라왔고 이는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두이그는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이 직원들의 습관을 설계함으로써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해.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라떼 훈련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처법을 가르쳤어. 이런 훈련은 직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지. 또 다른 강렬한 사례는 알코아의 CEO 폴 오닐의 이야기야. 폴 오닐은 알루미늄 회사 알코아의 CEO로 취임하면서 안전 습관을 최우선으로 삼았어. 모든 직원이 안전 문제 신호에 즉각 대응하고 루틴, 사고 없는 환경 보상을 목표로 했지. 놀랍게도 이 안전 습관은 직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고 알코아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어. 폴 오닐은 안전이라는 단일한 초점을 통해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꿨지. 예를 들어 그는 모든 공장에서 안전사고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습관을 들였어. 이 사례는 작은 습관 하나가 조직 전체를 혁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사회적 습관도 책의 중요한 주제야. 두이그는 미국 시민권 운동의 시작을 로자 파크스의 버스 사건으로 연결해.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반항이 아니었어. 그녀의 행동은 몽고메리 지역 사회가 단결해 버스 보이콧을 시작하는 신호가 됐고 이는 결국 사회적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됐지. 두이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뮤니티 전체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지 설명해. 예를 들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은 흑인 커뮤니티가 단결해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 이 과정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리더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며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지.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타겟의 마케팅 전략이야. 타겟은 고객의 구매 습관을 분석해 임신한 고객을 예측했어. 예를 들어 특정 제품 신호를 구매하는 패턴을 파악해
임신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루틴을 만들었지. 이는 고객의 충성도 보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논란을 일으켰어. 한 사례로 타겟이 한 10대 소녀에게 임신 관련 쿠폰을 보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이를 보고 화를 냈지만 알고 보니 소녀가 실제로 임신 중이었던 거야. 이 사례는 습관의 힘이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윤리적 고민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줘. 두이그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습관이 개인, 조직,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 책은 또한 습관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설명해. 두이그는 뇌의 기저핵베이설 갱글리아의 습관을 저장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해.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아침 이를 닦는 행동은 기저핵이 자동으로 처리해서 의지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지.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관여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 이런 과학적 설명은 습관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 습관의 설계와 변화의 가능성. 습관의 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습관이 고정된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두이그는 습관 루프를 이해하면 누구나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해. 핵심은 신호와 보상을 유지하면서 루틴을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 매일 저녁 과자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배고픔 신호가 만족감 보상을 유지하면서 과자 대신 과일을 먹는 루틴으로 바꿀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핵심 습관 키스톤 해벗이야. 핵심 습관은 다른 습관들을 연쇄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습관을 말해. 리사 앨런의 조깅은 그녀의 식습관, 시간관리, 자신감까지 바꾼 핵심 습관이었지. 책에서는 운동, 일기쓰기, 정기적인 가족 식사, 심지어 매일 침대 정리를 하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이 핵심 습관의 예로 나와. 이런 습관들은 작은 변화로 시작하지만 삶의 다른 영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두 번째 메시지는 의지력의 역할이야. 두이그는 의지력을 근육에 비유해. 근육처럼 의지력은 훈련을 통해 강해질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치기도 해. 스타벅스 직원들이 감정 조절을 훈련받은 사례를 보면 그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였어. 예를 들어 한 직원은 고객이 소리를 지를 때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짓는 루틴 행동을 배웠고 이는 고객의 만족 보상으로 이어졌지. 하지만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습관을 자동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화를 신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운동 자체가 덜 부담스럽게 느껴져. 이 과정에서 루틴을 단순화하고 신호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해. 세 번째로 두이그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습관을 바꾸려면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 리사 앨런은 이집트 여행을 계기로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그녀를 이끌었지. AA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같은 단체는 회원들에게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술을 끊는 습관을 만들도록 도왔어. 예를 들어 AA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두이그는 믿음이 없으면 습관 변화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해.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크다면 결국 포기하기 쉽지. 반대로 작은 성공을 통해 믿음을 쌓아가면 변화가 더 오래 지속돼. 네 번째 메시지는 습관이 개인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야. 알코아의 안전 습관, 스타벅스의 고객 응대 습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사회적 습관은 모두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았다는 공통점을 보여줘. 예를 들어 폴 오닐은 안전이라는 단일한 초점을 통해 알코아의 모든 공정을 재설계했고 이는 직원들의 신뢰와 협력을 끌어냈어.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습관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면 개인과 집단 모두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줘. 마지막으로 두이그는 습관의 윤리적 측면도 언급해.
타겟의 마케팅 사례처럼 습관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은 우리가 습관을 설계하고 활용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예를 들어, 기업이 고객의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보낼 때는 고객의 동의와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일상과 사회를 바꾸는 습관의 힘. 습관의 힘은 우리 삶에 깊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던져줘. 첫째,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핵심 습관 하나를 바꾸면 삶의 다른 영역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어.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개선될 수 있지. 또 다른 예로 매일 밤 자기 전에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목표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어. 이 책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 둘째, 이 책은 조직이나 팀을 이끄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줘. 폴 오닐의 알코아 사례처럼 조직의 핵심 습관을 바꾸면 전체 문화를 혁신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회의에서 모든 참석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습관을 만들면 창의성과 협업이 크게 향상될 수 있지. 또 스타벅스처럼 직원들의 작은 행동에 고객에게 미소 짓기를 습관화하면 고객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개선돼. 이런 점은 리더들이 조직 문화를 설계할 때 습관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줘. 예를 들어,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을 습관화하면 팀원들의 신뢰와 소통이 강화될 수 있어.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도 시사점이 커. 로자 파크스의 사례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커뮤니티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줘.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재활용을 습관화하면 환경 보호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인식까지 바뀔 수 있어. 또 지역 커뮤니티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강화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 이 책은 우리가 단순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습관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줘. 넷째, 이 책은 기술과 데이터의 시대의 습관의 활용에 대한 고민도 던져줘. 타겟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우리의 습관 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건 이제 흔한 일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예를 들어, 내가 매일 아침 커피를 사는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쿠폰을 보내는 건 유용하지만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이런 점은 우리가 기술을 사용할 때 습관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시사해.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일상을 깊이 돌아보게 됐어. 내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지 고민해봤지. 예를 들어, 퇴근 후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과연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봤어.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지. 신호퇴근 후 피로와 보상 휴식을 유지하면서 루틴 스마트폰 대신 산책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이 과정에서 믿음과 의지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큰 깨달음이었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패하기 쉽더라. 습관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야.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 말해. 아마존 리뷰에서 한 독자는 이렇게 썼어. 이 책을 읽고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였는데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됐어요.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높였다는 후기가 많아. 또 다른 독자는 알코아와 스타벅스 사례가 특히 인상 깊었다며 조직에서의 습관 변화가 개인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감탄했지.
X에서도 이 책은 자주 언급되는데 습관 루프를 이해하니 내가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알겠더라는 글이 많았어. 특히 핵심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한 독자는 X에서 이 책 덕분에 아침 루틴을 바꿨더니 생산성이 2배로 뛰었다며 구체적인 변화를 공유했어. 그는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을 들였고 이 작은 변화가 시간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했지. 또 다른 사용자는 타겟의 마케팅 사례가 조금 무서웠지만 데이터가 우리의 습관을 얼마나 잘 아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 이 사례는 특히 데이터와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예측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야. 일부 독자들은 책이 사례 중심이라 이론적인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꼈어. 심리학이나 뇌과학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길 원했던 독자들은 약간 아쉬워했지.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습관 루프는 이해했는데 뇌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알고 싶었다고 썼어. 또 다른 리뷰에서는 사례가 너무 미국 중심이라 다른 문화권의 독자에겐 공감이 덜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 책이 실용적이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어. X에서 한 사용자는 이 책은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삶의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설명서 같다며 실용성과 통찰력에 찬사를 보냈지. 습관의 힘은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도구 같아. 혹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 중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 리사 앨런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해 큰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진 않아? 혹은 조직이나 커뮤니티에서 습관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나? 이 책의 메시지가 너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정말 궁금해.